안녕하세요. 전남 영광 염산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과학이 얼마나 인류에 의해서 아름답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우주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하셨어요? 네. 지금 사실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여기에서 이제 약 아마 40분의 강의와 40분의 실험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저도 떨려요. 여러분들은 안 떨리죠? 떨려요. 왜 어떤 점에서 떨리세요? 좀 새로운 걸 배운다는 느낌. 고마워요. 근데 새로운 걸 배우는 것보다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보면 꿈꾸는 자유, 도전하는 용기라는 그런 용어를 했어요. 아마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과학자들이 왜 이걸 하지?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하고 싶어도 다른 친구들이 조금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돼서 말을 못 할까 봐 이렇게 여러분들의 출석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제 떨리겠죠? 자, 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내용은 뭐냐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미래에서 온 사람? 아무도 미래에서 안 온 거 맞죠?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알아야 대비를 하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멍 때리는 시간이 많다 하는 친구 있어요? 사실은 멍 때리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과학자의 재질이 최고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에서 멍 때리는 시간이 엔진이 돌아가면서 멍 때리는 사람하고 그냥 시간을 버리는 사람하고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게 황당한 상상은 어떻게 현실이 되나 라는 관점이죠. 호기심이 많은 건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작은 도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도전이 그래 아인슈타인처럼 굉장히 큰 패러다임을 바꾼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85%에 넘는 사람들은 작은 상상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어떤 그런 테마 그리고 결국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아톰이 뭐죠? 한국말로 아직 안 배웠을까요? 원자를 영어로 아톰이라고 하죠. 원자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톰은 사실 원자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광고하는 건 아니고 허상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혹시 나중에 인터넷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쳐봐봐. 루나 엠버시라고 그래가지고 달 대사관이라는 어떤 관점이죠.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동그라미 쳐놨어요. Choose planet to buy. 너희 행성을 살려면 어떤 행성을 살지 저기에다가 카트에 넣으란 얘기예요. 행성을 산다는 거야. 자, 이러한 어떤 우주 부동산이 허상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이야. 자, 여러분 나는 사겠다. 선생님 사시겠어요? 왜요? 혹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요? 혹시 미래를 투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김수연 어떻게 할래요? 살래요 말래요? 살아? 이름이 누구예요? 최하은. 어디 보자. 그럼 최하은은 살 거예요? 네. 왜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오래 살다 보니 어른의 입장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할 때는 그냥은 없어요. 그냥은 남 따라 산다든지 그냥은 백전 백패가 맞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주 부동산을 자, 나는 투자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어때요? 친구는? 네. 어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살 것 같아요? 왜? 미래를 위해서? 안 사겠다는 한 명도 없어요. 혹시 안 사겠다? 아니면 모르겠다? 김화원? 어딨나요? 네. 어때요? 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안 사겠다 넘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잘 모르겠을까요? 너무 먼 미래 같다.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에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땅으로 받는다든지 진짜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게 확신할 때 아니면 예상이 될 때 사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먼 미래가 있는 것 같다. 자, 보죠. 그런데 생각보다 사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지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 미래는 어떨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래는 어떨까에 대한 내용인데 미래는 보통 북한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는 불확실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불확실할 건가의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몇 살이죠? 몇 살? 나이 개인 다 똑같을 때니까 임지완 몇 살? 미안해요. 몇 살이에요? 자꾸만 지안이 부르네요. 네. 16살. 보통 우리가 인간의 기대 수명은 몇 년이라 생각하죠? 80? 미안해요. 그건 너무 짧아. 90? 또 100? 보통은 120세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광고에서 보면 뭐 120세까지 팔팔하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2021년에 과학자들이 하나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뭐냐면 인간이 150살까지 산다예요. 자, 보통 보면 90살까지 살다가 그 90을 늘려서 150을 사는 것과 15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90살밖에 못 사는 거는 달라요? 동일한가요? 굉장히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아프리카에 있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 아프리카 취소. 어떤 지역의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는 더 짧게 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선 150살까지 산다 그러면 아까 16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140년 동안 뭐 할래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것보다 굉장히 더 많은 세월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어떤 관점이죠. 그래서 보면 제가 그냥 원어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인간의 기대 수명의 변화가 과거보다 굉장히 높게 늘어나고 있죠. 1700년도에 비해서 2023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혹시 소설, 여기는 영화지만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 읽은 사람? 셰익스피어 작품. 그럼 들어는 본 사람? 고마워요. 그럼 줄리엣 나이가 몇 살이에요? 줄리엣 나이가 몇 살이죠? 생각 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최연 몇 살이에요? 14살. 13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왔을 때 필름 그 영화가 1968년도 영화였거든요. 근데 68년도지만 이때 로미오와 줄리엣이 살았던 시대 때는 1400년대에는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45밖에 안 됐어요. 45밖에 안 됐으면 15살이면 인생의 몇 분의 몇을 산 건가요? 3분의 1을 산 거예요. 근데 인생의 3분의 1을 산 사람하고 여러분처럼 앞으로 100년을 넘게 산 사람하고 계획을 동일하게 해야 되나요? 다르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다르게 해야겠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제가 이거는 일부러 우리나라 전북일보에 나온 2009년도에 환갑잔치. 환갑이 몇 살인가요? 몇 살인가요? 60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60이요. 그런데 이때 잔치했을 때는 이렇게 큰 잔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았다고. 근데 지금은 150세라고 얘기를 하면 퇴직하시고 앞으로 한 6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뭐하고 살죠? 아니요, 60년이 아니라 90년이네요.
그 90년을 어떻게 계획할까가 인간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자, 그래서 보면 항상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한 예측이 2016년 에서 예측하기를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 성장을 해서 직업을 찾을 때는 2016년에 있던 직업의 65%는 없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5% 없어지면 35%의 직업을 가지고 사나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이 65%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18년에는 또 얘기를 해요. 아마도 새로운 직업은 새로운 기술을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평생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25년에는 또 어떻게 변할 거다 얘기를 하고, 2026년에는 자 어떻게 변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포인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MIT 대학이라고 혹시 들어본 친구들 있어요? MIT. 손든 건 아니에요? 아니, 그죠? 자, MIT 대학이라고 아마도 이공계 대학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1위인 대학이에요. 이공계 대학으로서는 전 세계 1위인 대학에서 2000년대가 되면서 올해는 어떤 과학 기술이 발달할 것인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가지 얘기를 했죠. 근데 10가지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2026년에는 저런 것도 있는데 AI 동반자 에이전트. 이제는 AI가 인공지능이 도구가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예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동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우주정거장이나 우주 개발이 좀 더 본격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10가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스푸트닉이라고 안 들어봤죠? 그죠? 이게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에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래 가지고 1957년에 10월에 이거를 전 세계에 쏘아 올립니다. 쏘아 올리고 이걸 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오늘 만들 게 큐브 위성을 만들어요. 큐브 위성은 처음에 아까 봤던 건 공 모양의 인공위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큐브 위성은 각각 1cm, 10cm의 어떤 초소형의 어떤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리그노셋이라고 나무 인공위성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과학자라기보다는 산림을 전공한 분이었어요. 산림을 전공한 분이 이 나무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나무 큐브 위성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우주 쓰레기 들어봤어요? 우주 쓰레기가 너무나 많은데 나무로 만들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주 쓰레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소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우리 인간은 달을 착륙을 했고, 그 다음에 이미 우주 여행을 시작했어요. 우주 여행을 시작해서 여기에 같은 경우는 2억 9천만 원을 내면 2억 9천만 원을 내면 결국은 우주를 한 10초 동안이나 한 몇 분 동안 돌고 온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2억 9천, 3억이 있으면 우주여행 가겠습니까? 안 가요? 왜요? 그쵸? 차라리 그 돈으로 사업을 하면 낫겠다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블루 오리진이라고 해가지고 2021년에 또 우주를 갔다 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미 우주를 다녀오는 여행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지지난주였죠. 그래서 오리온이라는 위인 달 탐사가 다시 한번 또 가서 달을 보고 오죠. 그래서 아르티메데스 2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1657년에 더맨 인 더 문이 뭐라고, 달나라에 사람이 갔을 때 어떻게 갔나요? 1657년에 달나라에 어떻게 간 것 같아요? 새를 타고 갔어요. 왜 새를 타고 달나라에 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소설에서. 새가 달이랑 제일 높게까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1657년에 이렇게 새를 타고 갔는데, 이제는 어떤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나 아니면 우주선도 있지만,
우주 엘리베이터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혹시 우주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김태희. 태희 어디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본 적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어떤 점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움직임보다 그냥 힘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1895년에 과학자 츠올콥스키가, 러시아 과학자 츠올콥스키가 에펠탑을 본 거예요. 에펠탑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황당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 탑을 끊임없이 쌓으면 하늘을 닿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츠올콥스키가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에펠탑과 비슷한.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하는데, 자, 아까 김태희 우주 엘리베이터 타봤다 그랬죠? 그럼 우주 엘리베이터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으세요? 혹시? 높이 쌓는 거. 또 높이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기 부족하다. 또 계속 높이 쌓아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무너져요. 근데 만약에 위에서 누가 잡아준다면 안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파리의 에펠탑을 높이 쌓으면 우주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된 거죠. 그랬더니 1960년에 유리라는 어떤 과학자가, 아니 높이 쌓다 보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위에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에는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잡아줘야 된다면 차라리 잡지 말고 케이블을 떨어뜨리면 어때요? 위에서. 그래서 이 과학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차라리 아래서부터 올라 쌓아가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위성이나 아니면 무슨 우주정거장 같은 데서 줄을 떨어뜨리자. 여러분들이 천장에서 줄 나오면 자꾸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스카이훅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주에서 케이블을 내려놓는 그런 우주 엘리베이터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공상이나 상상이에요? 아니면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공상이죠, 상상이죠. 이거는 실현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1970년에 나사의 피어슨이라는 공학자가 처음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해? 그래서 수학이랑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중심축을 어떻게 놔야 될지, 구심력과 원심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설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주 개발이나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돈이 조금 들어요, 많이 들어요? 사실은 여러분한테 가져온 저 큐브 위성, 저 모형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인데 가장 싼 큐브 위성인데 저것도 한 150만 원. 한 큐브당 15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이 오늘 만드는 게. 그죠? 그죠? 근데 그 큐브 위성을 하나 써 올리려면 2억이 넘어 들어가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마찬가지야.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은 세금으로 가지고 한다든지 연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라 그럴까요? 말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여전히 공상 같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그걸 왜 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보면 혹시 기회 되면 꼭 이 책을 읽어보세요. 아서 크락이라는 소설가가 낙원의 샘이라는 소설을 써요. 1979년에 쓰면서 여기에서 우주 엘리베이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를 가가지고 인간들끼리 싸우는 정치하고 싸우는 그런 소설을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소설이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대박난 소설이거든요.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과학자의 진짜 공상 같고 멍 때리는 하나의 조그만 내용이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될래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아서의 낙원의 샘 소설로 인해 가지고 우주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적도 부근에서 우주 엘리베이터 출발대를 만들었어요, 일본이.
일본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컨소시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우주에다가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했는데 우주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 매번 로켓을 타고 가야 된다. 그쵸. 매번 로켓을 타고 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위험성이나 돈이나, 그 다음에 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연료비부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인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좀 더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찾는 일이지, 나 혼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불가능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어려울 것 같은 상상이지만 시도는 해보는 거. 누구도 안 믿는 거지만.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보통 400년이 넘었거든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400년이 넘었지만 400년 동안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점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사에서 제안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제안했냐면, 나사에서 만약에 너희가 우주 가면 자원이 많다고 하니까 자원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루나 엠버스에 가가지고 부동산 투자할 건가 말 건가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전혀 돈이 안 될 줄 알고 그냥 사놨어요. 사놨는데 누군가가 달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떤 달에 들어있는 굉장히 헬륨3 같은 그런 방사능 물질을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왔을 때 내가 그 달의 주인이라면 그 돈 나눠 갖자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허황된 얘기 같긴 하지만 이 우주에는 굉장히 인류에게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조금 먼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옛날에 섬에는 반드시 배가 있어야 갔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육지에서 섬에는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갔어요. 그러나 점점 고민을 하면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주 또한 과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커다란 하나의 도전이 아니라 일상이다 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은 아토믹스, 결국은 작은 힘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202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노벨 화학상을 받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마웬디라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학교에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었는데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분이죠. 그래서 양자점으로 해서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이 양자점이라는 건 결국은 주장하는 거 뭐냐면, 그냥 아주 작은 나노 입자를 실험실에서 만든 거예요. 만들었더니 여러분들이 요즘에 하는 LED 텔레비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자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돈이 자그마치 뭐 $239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할까? 라고 했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책을 열심히 봐라, 아니면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시험을 잘 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항상 의문점을 가져라. 저기 있죠, curious. 항상 궁금해해라.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항상 배우려고 해라. 뭔가를 그러니까 책에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배우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삶에서도 배우기도 하고, 배우려고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고가 말랑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플렉서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정됐으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맞아요. 안 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왜냐하면 상상은 허황된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포기하지 말아라.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즐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는 로체스턴 대학에서 제가 찍어온 건데, 뭐냐면 결국은 말랑말랑한 사고가 돈을 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전에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좀 어린가? 장사 생각하기는 사업할 생각한 친구 있어요 혹시? 무슨 사업 하고 싶어요? 네? 나라마다 시차를 사용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이쪽 나라에서는 이쪽이 아침이고 이쪽 나라에서는 이쪽이 아침이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차를 이용해서 이쪽에서 12시간 돌리고 이쪽에서 12시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무한 그리고 대충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150년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이제 시간을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보통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얼마나 들 있어야 돼요? 많이? 얼마만? 그러니까 왜 어디에서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형현? 자, 혹시 뭐 하고 싶어요? 커서? 커서요? 네. 뭐해서 먹고 살고 싶어요? 그러게요. 고민. 그럼 만약에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 얼마나? 어디에 쓰려고? 돈. 사업 준비를 뭘 해야 될까요? 사업 준비하려면 보통 가게도 얻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한 뭐 컴퓨터도 사야겠죠. 뭐 그렇게 필요한 어떤 기자재들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이커머스라고 들어봤어요? 인터넷에 뭐 사는 거. 인터넷에 뭐 팔 때 가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만약에 영광의 인구가 몇 명이죠? 영광. 여러분 사는 지역 몇 명이에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영광에 사는 사람 100만이라고 칩시다. 100만 절대 안 돼요. 100만이라고 치는데 100만인 사람한테 물건 파는 게 쉽겠어요? 전 세계 12억 인구한테 물건 파는 게 쉽겠어요? 12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면 1원짜리를 하나씩만 팔아도 10억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얼마만큼 내가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가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아토믹스에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톰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가능성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15살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작은 어떤 가능성이지만 결국 믹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상상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뭔가를 시도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통 보면 옥토버 스카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건 실화 영화예요. 약간 옛날 영화긴 한데 여기에서 보면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 탄광촌에서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에요. 진짜 조그만 마을인데 그 조그만 마을에서 과학을 연구해서 나중에 나사에 취직하는 로켓보이 호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학생이 생각했던 건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어요. 호모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어요. 집안이 부자인 집안도 아니었어요. 형은 미식축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매번 부모님한테 약간 소외되는 그런 어떤 아이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조그만 가능성을 본 거예요. 우주에 로켓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은 경시대회에 나가서 1957년에 경시대회에 나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나사에 취업하는 그런 어떤 작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볼까요? 2018년에 미국 전 세계에서 만드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가 있어요. 전자제품 박람회가 있는데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베스트 구즈, 그러니까 베스트, 그러니까 좋은 가장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거예요. 뭘까요? 뭐 같으세요? 김민아 어디 있어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생각해봐요. 뭐 같아요? 아니 그냥 뭔가 보고 느끼는 거 뭐 같아요?
휴대폰, 네, 휴대폰도 갖고 또 컴퓨터도 지금 갖고 또 뭘까요? 손톱? 네. 이거 네일 아트예요. 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리고 맞고의 문제는 없어요. 구글이 어디야, 뭐 하는데 알아요? 구글 검색할 때 구글 있잖아요. 구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성공하는 데 가장 큰 키 팩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머리에는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뭔가가 항상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이거는 네일 아트예요. 네일 아트인데 그냥 네일 아트가 아니에요. 자, 병원은 언제 가죠? 병원은 아플 때 가잖아요. 근데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는 주장하는 거예요.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모니터링 하자 라고 해서 손톱 아래 이렇게 센서가 있어요. 로봇처럼. 그래가지고 센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어디 아프려고 그러면 먼저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죠. 아프니까 병원 가봐. 아니면 체크해봐. 목마르니까 물을 마셔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만든 회사가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전자제품이라고 그랬죠? 이걸 만든 회사가 화장품 회사예요. 화장품. 로레알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외선을 차단할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톱의 어떤 건강 상태를 볼 건가 해서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똑같은 2019년에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건데 이거는 뭘까요? 여기 이것만 물어보죠. 이건 뭘까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가서 보면 저거는 피부에 붙이는 스티커예요. 피부에 붙이는 스티커에서 수분을 측정하는 거. 이것 또한 로리알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뭘 것 같으세요? 최우성. 뭘 것 같으세요? 아니 생각해봐요. 보고 느낌이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거? 피아노 맞아요. 이게 피아노예요. 그죠?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피아노 연습을 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연습을 하잖아요. 이거는 피아노를 스티커예요. 스티커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패드에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그대로 붙이면 연습을 할 수 있는 거 어디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간 때문에 악기 때문에 연습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플레이 위드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잖아요. 그래서 보면 피아노예요. 너무 잘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느낀 대로 얘기하면 돼. 맞는가 틀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피아노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서 이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폴딩하는 테레비도 이렇게 접는 테레비 나왔잖아요. 이렇게 접어서 보는 테레비. 그 다음에 핸드폰 없이 전화할 수 있는 거. 그런 할로그램 같은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심지어는 투명망도 연구되고 있잖아. 투명망도.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보면 자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제가 과학기술이 어떻게 우리 인류에 대해서 그동안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런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인류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데 중요했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 과학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과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자 봅시다. 이게 헤븐 프로젝트예요. 헤븐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름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하은이랑 저랑 목을 바꾸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도 해요. 헤븐 프로젝트 아니면 키메라 프로젝트 연구를 하는데 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구비를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윤리돼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논문으로도 발표가 됐어요. 논문으로도 발표가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목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이 뇌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정체성은. 그런데 뇌를 바꾸면 하은이랑 저랑 목을 바꾸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구예요 저는? 하은이에요? 아니면 저예요? 박현주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포유류한테 실험을 시작했어요. 원숭이랑
그 다음에 개랑 고양이랑 이렇게 실험을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성공을 했고 인간에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진행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건 윤리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과학기술이 아름다운 건 인간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가 아니라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는 주지 않는 책임감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작은 가능성, 어떠한 상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한 세 사람만 제가 물어볼게요. 손서울. 서울이 어디 있어요? 어디? 서울이. 그러면 서울이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서울이 어디 있어요? 서울이? 응. 서율. 미안. 서율.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어요? 잘 안 들려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최근에 궁금한 거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서율이한테 갈게요. 그러면 다시 갑니다. 이제이 어디 있어요? 얘기 한번 해줄래요? 뭐가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딱히 한번 지금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게 궁금하다? 아니면 과학 시간에 뭘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 서율이랑 오형연? 어디 있어요? 네, 한번 얘기해 줄래요? 우리가 세 사람이 얘기해야지만 서율이도 그렇고 영연이도 그렇고 향연이도 그렇고 얘기를 해야지만 우리가 큐브 유성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죠? 네. 하고 싶어요. 네, 고마워요.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네. 여러 나라를 다 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기. 사실은 그게 중국에서 보면 축지법이나 무역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띠이론 있잖아, 띠이론. 과학에서 보면 띠이론 있잖아. 그거 굉장히 좋은 어떤 시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바다 밑으로 길을 낸다든지 그런 게 어려웠지만 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된다면 컨택트라는 영화를 한번 봐봐요. 컨택트 영화 보면 되죠. 네. 그런 거 뭐? 반응 속도를 인간에 갈수록 엄청나게 늘리니까 예를 들어서 응. 이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딱 치면은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딱 반응 속도가 내가 딱 그러면 이제 전쟁 같은 거 하면 이제 딱 칼을 딱 띡띡띡 반응 속도를 굉장히 늘리겠다. 그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인간이 동물보다 반응 속도가 느려요, 빨려요. 좀 느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촉감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서율이. 아까 또 거기 두 사람 얘기하고 끝내죠. 네. 뭘 하고 싶어요? 심해 탐사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우주에 대한 탐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해 탐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해저 이말리라는 책 읽어본 사람, 해저 이말리 꼭 읽어보세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보고가 결국은 인류의 보고가 바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저 이말리 동안 쓴 굉장히 재미있는 SF 소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마지막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을까요? 제가 사실은 우리 대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질문을 안 하면 수업을 안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처음에는 모르고 질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끝낼 줄 모르고. 근데 점점 보고 나서 안 끝내잖아요. 그러면 안 끝낼까봐 그다음부터 질문을 3개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우리 마무리해주죠. 무슨 질문 할래요? 아무거나 궁금한 거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 큐브 이상 만들고 나서 질문할래요?
네, 그러시면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어떤 소망이고 바람이고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걸로 강연을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큐브 유성 만드는 활동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이동 과학 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실험을 하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나면 좋겠습니다. 이동 과학 교실을 통해 큐브 이성에 대한 구조를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큐브 이성을 분해하고 재조립해보며 큐브 이성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서 신기했습니다. 즐거운 이동 과학 교실을 통해 큐브 위성을 직접 조립해 보아서 행복했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실험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